네, 오늘 5.18 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생 진보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원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중랑을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박홍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저를 나경원 연구소 소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연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정말 민생경제를 살리고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투쟁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잠시 앉아서 대화 나누는 모습을 봤는데 아까 잠깐 학번을 들어보니까 이제 82학번, 81입니다. 81학번이시고 88학번. 네, 예, 저는 91학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끄럽게도 08학번이고요. 여기 네, 1호학번이신데 이렇게 보면 정말 그냥 다양한 세대들이 다 모여서 오늘 함께 40주년을 맞아서 좀 뜻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 5.18을 내가 처음으로 접한 계기, 그리고 이 5.18을 접하면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패널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18을 이 중에서는 제일 연로한 나이에 직접 겪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80년도가. 제가 특히 그에 생생했던 것은 그때 저희 큰 누나가 나중에 그 80년도에 합병이 됐던, KBS하고 합병이 됐던 방송사가 동양방송 TBC라고 있었는데요. 그 TBC의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때 막 아나운서가 돼서 아나운서 제일 말진이었는데, 그러니까 5.18 광주항쟁이 일어나고 나서 보도를 못하니까 기자들이 사실은 한번 진실을 보도하자라고 하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려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원고를 좀 읽어야 될 아나운서가 있어야 되니까 아나운서실에서 누가 읽을래 그랬더니 저희 큰 누나가 제일 어린 나이라 그랬는지 자기가 읽겠다고 뭐 이랬대요. 근데 결국은 읽지는 못하게 됐는데 그 원고를 집에 갖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 그 원고를 봤는데 TV나 이런 데서 보던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너무 깜짝 놀랐었죠, 그때. 어쨌든 그래서 저는 5.18을 바로 일어났던 그 해 80년도에 뭐 직접 광주에 가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비교적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어쩌면 그 영향 때문에 대학교에 갔을 때 학생운동을 한다,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클에서 활동을 하자 뭐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도 너무 당연하게 뭐 늘 대학생이 되면 이런 거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학교 가서도 당시 광주에서 있었던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생생할 수가 있었고, 가장 분노했었던 때는 지금 그 황석영 씨가 냈던 책이죠.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그 책의 원고를 막 울면서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 비교적 저는 그 광주항쟁 이러면 아주 40년이나 됐다고 하지만 40년이나 됐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도 간접 경험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기억에 좀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그거를 대본을 통해서 봤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1987에서 이제 보면 광주 비디오나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어떠신가요? 세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전남 고흥이 고향이에요. 제 이 작은 시골 마을의 옆집에 광주에서 대학을 다닌 선배가 계셨어요. 그 형이 광주에서 무슨 사건이 났는데, 그래서 집에 와야 되는데 오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되게 걱정하신다는.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광주 민중항쟁이었죠. 대학에 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보통 3월, 4월에 이렇게 각 학생회에서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회원 모집도 하고 하면서 이런 이제 5.18 관련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독일에서 만들었다는 그 비디오를 이제 상영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기자의 꿈이 있어가지고 대학을 왔는데 당연히 이런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학생운동도 하고 이렇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약속이라 할까요? 이걸 위해서 사실은 초기에 시위나 집회를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게 가장 큰 계기를 준 게 5월에 있었던 광주 망월 묘지 방문이었습니다. 참배였습니다. 이제 그때는 학생회 단위에서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1박 2일로 가서 참배를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광주항쟁의 역사적인 여러 가지 배경, 사실관계, 이거에 대한 의미, 하고 남은 숙제 이런 걸 쭉 같이 토론도 하잖아요. 근데 이 돌아가신 그 옛날 구묘역이죠. 거기에 계신 분들 앞에서 묵상을 하는데 옆에 있는 우리 국문학과 여자 동기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저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저 또한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왜 죽었으며 나는 왜 살아있는지 이를 진짜 그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비겁하게 살지 말자. 나 혼자 기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풀지 못한 숙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눈 감고 사는 것이 기자 된들 뭐 하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인생관의 좀 변화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학생운동하자. 또 사회에 나와서도 바로 제가 제도권이나 기업 가지 않고 시민운동이나 청년운동에 있는 게 그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길이다 생각했고 지금도 정치를 그런 이유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저에게는 어찌 보면은 저의 그런 첫 발걸음을 떼게 만든 그런 중요한 계기였죠. 저는 이제 전남 하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들이 이제 난리가 터졌다. 그때 이제 난리, 사태, 소요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다 조심해야 된다. 밖으로도 나가지 말고 조심해라.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였던 것이 기억이 생생히 나고요. 제가 홀라송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전두환은 물러가라 을라 을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을라 을라 이렇게 하는 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하순 은민들이 우리 책에 나오나 영상에 나온 것처럼 막 사이다 박스를 올리고 시민군들한테 바가지에다 밥, 막 김치 이걸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전부 집에서. 뭔가 잘은 모르지만 이분들이 옳은 일을 하는 것 같구나 하면서 그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근데 이제 처참하게 그분들이 이제 학살당하고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감옥에 가거나. 그 후로 89년도까지는 부모님들이 절대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89년도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근데 88년도에 광주 50 청문회가 있었고 89년도에 어머니의 노래라고 하는 5.18 희생자의 어머님이 한 맺힌 세월이 당시 광중 MBC인가 KBS에 다큐멘터리 나갔어요. 그럼 전 국민들이 저게 진짜였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그때 참으로 부모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심한 학살과 만행이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5.18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로 제일 처음 보셨죠?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고 멋있고 위대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대학교에 와서도 사실 1학년, 2학년 때까지도 크게 이제 이런 인식이 없이 살다가 이제 한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고 저는 이제 의원님이랑 약간 비슷한데 광주에 이제 내려가서 그 망월동 묘역에 이제 가고 나서 좀 5.18에 대한 생생함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교과서로 배우던 5.18이 전혀 아니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 내린 역사였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을 이제 뵙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를 이제 배우니까 저도 이제 그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불러봅시다 해서 부르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부르는데 이제 그러고 저는 전남대로 이제 다 같이 대학생들이 이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노래 동아리를 들어가가지고 공연을 하나 준비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4부 합창 버전을 이제 따로 연습을 해서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나름의 퍼포먼스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학생들을 재연하는 거죠. 그래서 교복을 입은 친구, 교련복을 입은 언니 오빠들, 이제 저는 이제 간호사 복장을 입고 의사 복장을 입고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때 그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라는 가사가 너무 갑자기 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평범하게 어쩌면 진짜 내 친구를 위해서 한 발 앞섰던 분들이 진짜 그 군인들의 총칼에 맞아 돌아가신 걸 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학생으로서 그럼 나는 진짜 이걸 해결을 해야겠구나.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배우고 그 무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다시 새긴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5.18 이제 5월 정신이죠. 5월 정신이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대학생들에게까지도 이어져서 이렇게 또 우리 선배님들도 5월의 정신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열심히 각지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데 혹시 지금까지 또 5.18을 기억하면서 기억에 남는 투쟁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95년도에 전국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구속처벌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총학생회 정책위원장이었는데 대학가에 이제 폭투, 이른바 화염병이라든지 뭐 쇠파이프를 동원해서 노태우 군사독재권을 맞선 게 92년도가 마지막이고 93년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는 투쟁 전술을 좀 바꾸자 해서 좀 합법적이나 평화적인 시위가 정착되고 있었는데 전국에 95년도에 3년 만에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가에서 대부분의 대학가에서 폭투가 전개됐죠. 전두환 노태우를 반드시 구속시켜야 된다. 그게 95년 11월 달에 김영삼의 전두환 노태우 구속 조치로 이어진 이 전 이야기를 제가 좀 이야기하네요. 88년도에 아마 전두환 이순자 예. 체포 결사도 하셨죠. 예. 그때가 정치적으로 어떤 환경이었냐면 사상 최초로 여소야대가 만들어져요. 평민당, 민주당, 뭐 공화당 해가지고 야당이 숫자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말인가 7월에 국회에서 어떤 합의가 있게 되냐면은 5공 청문회를 하기로. 그래서 5공화국의 소위 권력형 비리 조사하는 거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국회에서 결의가 됩니다. 11월 초에 아마 청문회가 본격 시작됐을 텐데 그때 이제 전국의 이목이 다 국회로 쏠리는 거죠. 소위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청문위원으로서의 그 일화가 이제 그때 탄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 11월에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11월 말에 국민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전두환이 연희동에서 딱 국민 성명을 발표를 하고 도망갑니다. 저기 백담사로 가는 거죠. 자기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다 이렇게 말로는 해놓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 청문회가 시작되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 나오고 버티다가 결국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전두환 이순자 체포 결사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1학년이지만 좀 싸움을 좀 꽤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체포 결사대 원 중에 한 명으로 했는데 그 이후 싸움 중에 하나 인상적인 것이 우리가 연세대학교에서 집결해가지고 연희동이 가깝지 않습니까? 연세대 후문에서 전두환 집이 참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주택가에서 최초로 소위 싸움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주택가에서 정경들이 몇 겹으로 거기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저희는 거기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막 저희가 그 주택가에서 그때 뭐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뭐 돌멩이가 날아다니고 되게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고요. 나중에 결국은 이제 청문회 전두환이 나왔죠. 뻔뻔하게. 근데 질의에 답변도 하나 안 하고 그냥 대국민 성명서처럼 자기 입장만 발표하고 나가가지고 그냥 항의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최초로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광주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야기 시작한 그런 과정이었죠. 제게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5월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88년도 5월 15일에 있었던 그 조성만 군의 그 투신이었고요. 고3 때 봤던 광주항쟁에 이어서 조성만 군의 죽음이 어쩌면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지금 경주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는 있지만 한반도 평화행동이라고 하는 NGO에서 이제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한반도 평화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88년 5월 15일의 그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5월 광주 정신이 계승되어서 이제 촛불 항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승리해서 이제 새로운 또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바로 세웠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이 5.18의 진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패널 분들께서 미래를 향한 다짐, 5.18 정신을 내 가슴속에 새기면서
미래를 향한 다짐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건 배후도 있잖아요. 이 5.18 민중항쟁에 대한 배후도 있고 제대로 된 사과와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좀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게 좀 우리의 책임인 것 같고, 5.18을 배우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당시 광주에서 울려 퍼진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결국엔 5.18 정신에는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것도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5.18 항쟁의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하고, 이를 왜곡하는 세력들을 청산하고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통일의 길로 달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맞게 대학생들이 5월 정신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겠다고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겠는데요. 야. 정말 이 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국민들도 정말 나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어떠한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